오늘 고고쇼 첫 번째 코너인 고앤스톱을 통해서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래도 뻗어나가는 우리 지수였습니다. 어떻게 시장 평가하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이 0.7%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증폭되면서 시장 자체의 어떤 상승을 좀 발목을 잡았는데, 가뜩이나 전일 같은 경우 또 이제 도쿄 올림픽의 어떤 이제 무관중이 될 가능성, 또 이제 지지율이 60% 이상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그 니케이 증시가 거의 4%, 장중에 4% 가까이 급락이 나왔고, 아시아 증시 약세로 어제 국내 증시가 좀 낙폭이 컸었는데, 미 증시가 이제 거의 1% 가까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FOMC 이후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희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국내 증시는 5월 달 내내 또 6월 초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이후에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코스닥 증시가 오늘 낙폭이 좀 컸었고, 장 초반에는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 막판에 좀 이제 하락 전환하면서 오늘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컸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인물주들도 변동성이 좀 컸었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 섹터에 좀 수급이 좀 집중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들 오늘 좀 반등 흐름이 좀 연출됐던 하루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준 이후에 서서히 오후장 되면서 낙폭이 좀 이어졌던 하루였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부터 이제 코스피 증시나 이제 코스닥 증시 FOMC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의 악재가 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외국인 저가 매수세가 좀 서서히 유입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아직까지 좀 출발하지 않은 섹터를 또 확실한 맥점에서 접근을 해 나갔을 때는 오히려 좀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 상승이 나오는 오전장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섹터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섹터와 또 그리고 차기 대권의 어떤 정책으로 맞물릴 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도 섹터가 매일매일 바뀌는 만큼 내렸을 때 빠르게 선점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고,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톱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100%의 적중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00%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 10가지 짚어볼게요. 네, 언택트,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희비가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2위는 전기전선 차지했고요. 3위 전기차, 그리고 9위의 타이어가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4위, 엔터주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메타버스 오늘 굉장히 핫했습니다. 6위 차지했습니다. 또 수소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죠. 탄소섬유가 7위 차지했고요. 철강주, 앞으로의 또 실적 흐름세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도 앞으로 기대되고 있죠. 10위에 시멘트 위치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게요. 네, 카카오 오늘 2.58% 뻗어 나갔습니다. 정말 시총 3위에 완전히 안착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까지 제기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15.77% 뻗어 나갔습니다. 어떤 모멘텀인지 잠시 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3%대 상승했습니다. 로봇 업체 인수가 완전히 마무리 지어지면서 앞으로의 기대감 오르고 있고요. KG ETS 장중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이브는 5.36%나 뻗어주면서 이제 30만 원을 웃도는 건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요즘이고요. 선익시스템 오늘 메타버스 내에서 돋보였습니다. 16.02%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8% 넘게 뻗어줬는데 효성 그룹주들의 탄탄한 추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6%대, 금호타이어 7%대, 삼표 시멘트가 8%대 급등 연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타이밍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네, 이번에 또 대한전선이 호반의 최대 주주인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했고요. 또 윤석열 관련주 아닌가라는 이야기 속에서 또 주가의 상승 탄력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대한전선은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5월 달에 거의 1,000원대였던 주가가 5,150원까지 거의 5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호반 산업의 주식의 이제 4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원래는 이제 대한전선이 예전에 LS전선에 인수될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선업계를 보면은 첫 번째가 1위가 이제 LS전선이고요. 2위가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3위가 이제 가원전선인데 가원전선이 어떻게 보면 LS전선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S전선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위 업체가 이제 그 대원전선 그리고 일진전기 그리고 5위 업체가 대원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원전선은 이제 업계 2위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900억 규모의 우리나라 900억 규모의 영국의 이제 전력망 프로젝트에도 수주를 받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력 케이블 시스템 관련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에 따른 가장 큰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호반 산업에 이제 피인수가 됐는데요. 호반 건설에서 대우건설을 또 이제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LS전선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있었기도 했지만은 호반 산업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워낙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기대치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우건설에 대한 어떤 인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바로 종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라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볼 차례입니다. 미국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 완료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오르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현대차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업체를 또 인수를 함에 따라서 오늘 좀 그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미국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를 함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11억 달러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서 로봇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UMA, 도시망공 모빌리티나 또는 이제 또 자율주행 그리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까지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최종 인수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또 지분 가치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작년 이제 한 말 또 그리고 올해 또 연초 이후에 좀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자동차 업황 자체가 또 이제 조정 흐름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자동차 또 현대차, 기아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계속 횡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스턴 다이맥스를 최종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3%대 반등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지금 이제 친환경차 관련해서 뭐 수소차 또 전기차 부분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8조 이상의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던 만큼 최근 들어서 상당 기간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기간 조정 흐름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25만 원 라인대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섹터, 또 5G 섹터까지 그동안 과대납폭이 나왔던 섹터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 특히 거기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도 충분히 또 업종 순환매의 일환으로 또 키맞추기 일환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빨간불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오늘 상당히 높은 상승폭 보여준 KG ETS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수 행렬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또 KG ETS의 자회사인 KG 스틸 등 자회사 실적들이 받쳐주면서 기업 가치가 돋보이고 있는 요즘이고 또 환경 사업 성장 추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KG ETS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대한전선과 함께 지금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KG ET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열렸던 이제 국무회의에서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와줬다.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급등이 나와줬다가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추출되면서 20% 2만 1,0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의료 폐기물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장마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폐기물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최근에 코로나 여파로 매년 이제 폐기물이 연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여파로 의료 폐기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정업체만 소각할 수 있는데요. KG ETS가 의료 폐기물 지정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폐기물은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자회사, 또 KG 스틸을 비롯해서 또 이제 자회사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좀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KG ETS에서 바이오 중유라고 2012년도에 신재생 에너지로 지정된 신재생 에너지 물질인 바이오 중유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혜주로도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매수하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확실하나 기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익절가와 목표가를 높여가면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고 의견 드리겠고 신규 매수의 관점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증유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도 있고 의료 폐기물 증가 속에서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된다라고 비춰주셨습니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다라고 외쳐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 지나치지 않을 수 없겠죠. 선익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오르면서 이제는 메가 트렌드격이다라는 기대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에 이어 태스크포스도 출범한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정부까지 출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선익 시스템도 제가 일단 고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소형 OLED 증착기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 그리고 또 VR에 이제 접속 기기에 탑재되는 OLED 제조 장비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된 최대 대장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자이언트 스택과 더불어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는데 OLED 증착기 부분에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잇따라서 이제 메타버스로 대권 출범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와줬는데 예전에 제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고 시적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여파가 오히려 메타버스 산업과 또 4차 산업을 좀 더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성으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선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게임 관련 종목들이 메타버스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의 시스템이 증착기 또 그리고 AR, VR 기기에 들어가는 접속기기 OLED 증착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OLED 섹터도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 라인 때 25,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메타버스 산업의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순천향 대학교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또 입학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차기 대권 유력 주자들의 어떤 이제 출범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업무도 볼 수 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의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과 또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앞으로 상승 추세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수소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의 생산량을 넓히기 위해서 세계 최대 액화 수소 공장 착수에 나섰습니다.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효성 그룹주가 또 안정적으로 좀 시장 대비 좀 견고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일단 최근에 뭐 린데라는 이제 기업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요. 또 이제 앞으로 수소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효성그룹이 이제 섬유 쪽 스판덱스 부분에서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고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산업을 집중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을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또 그리고 SK 또 그리고 현대 그리고 또 이제 효성그룹이 4대 그룹 총수가 이제 수소 기업 협의체로 이제 출범식을 했는데 일단 관련해서 이제 수소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탄소 중립과도 같이 연관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효성그룹주들을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효성그룹 자체적으로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수소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성첨단 소재도 같은 그룹주의 일환으로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효성그룹 자체도 최근에 아까 린데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업체인 린데와도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세계 최대 액화 수소 공장을 또 이제 설립하겠다라고 착공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이제 효성그룹의 수소 사업과 같이 더불어서 효성 첨단 소재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추가 상승 기대된다라고 외쳐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모두 빨갛게 물들여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 중에서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네, 이 중에서 일단 삼표 시멘트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도 면에서도 시멘트 관련 종목들, 뭐 한일 시멘트를 더불어서 뭐 고려 시멘트보다 더욱더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7월부터 이제 시멘트 가격이 5.1% 인상이 되는데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개선세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부동산 대규모 공급 대책 관련해서도 최대 수혜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게 시멘트 관련 종목이고 대규모 SOC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시멘트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멘트 관련 섹터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삼표 시멘트의 어떤 이제 본사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데요. 공장이 이제 부산과 전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내 PK 지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덕도 또 신공항 관련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모회사가 이제 삼표 그룹인데 또 세종시 인근에 부지를 또 7만 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권 인사든 야권 인사든 지금 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충청도의 어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 충청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이제 강력한 또 이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은 공장이라든지 본사가 또 그 인근에 위치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시멘트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핵심 차기 대권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요.
오늘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거의 15.38%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현됐지만 최근에 직전 고점 라인대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시장에서 강한 매기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오늘 고점이 6,750원이었는데요. 7,000원 부근대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7,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5,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릴 텐데요. 5,700원대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멘트 가격 상승뿐 아니라 대권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삼표 시멘트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또 방송 이후에 바로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정책 관련 종목들은 연일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수소 관련된 오늘 동화성도 장중에 26%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책 관련 섹터에서 새로운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코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